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연속 상한가를 기원하고요. 목차입니다.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대응법 보고 그 다음 관련주들 왜 하락이 나왔나 그리고 대응법까지 볼게요. 신라젠 일봉이고요. 거래 재개되고 100% 상승 3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이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티슈진도 동일하게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향후에 이 급락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음봉 윗꼬리 특히 잘 보시고 경계하시고요. 신라젠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기 갭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토대로 제가 여기서 눌림 매수 주지 않고 여기서 11,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반등 확인하고 낙폭과대 눌림 매수를 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음봉 추천을 드린 거죠.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요날 종가 베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18% 나왔고요. 22일 리딩 신라젠 11,000원쯤에서 낙폭과대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21일에 반등 확인하고 일정까지 알려드리면서 종가 베팅 추천을 음봉해 드렸습니다. 요 일정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앞이었고요. 차트랑 일정이랑 같이 보면서 추천을 드린 거죠. 신라젠 단기 일정과 장기 일정도 참고하시고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임상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런 건 다 복불복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전에 선반영 상승만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안정적이고요.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와도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급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쫄보 대응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선반영 그것만 먹자. 정 더 먹고 싶으면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일부 물량만 끝까지 가져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너무 야수의 접근으로 다가가시면 결과가 항상 좋지가 않아요. 이전에 거래 정지 전에 계속 홀딩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야수의 마음으로 계속 홀딩을 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게 뭐 운이 안 좋았든 어쨌든 되게 쫄보의 대응을 하면 그나마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가 있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자꾸 돌격하다 보면 최악의 흐름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좀 차분해지고 쫄아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도 계속 있지만 요 1번 때문에 1번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면 또 추가 기회비용 상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차트적으로는 양지사랑 신라젠이랑 둘 다 음봉 추천으로 타점이 같아요. 그리고 향후 대응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양지사처럼 지켜줘야 할 자리, 추세선이나 수평 지지선을 지켜주면 홀딩이 이처럼 계속 가능한 거고, 이탈을 한다면 매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일단 음봉 윗꼬리가 눈에 띄죠. 요 음봉 윗꼬리마다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얘는 양봉 추천, 반등 확인하고 나서 양지사랑 같은 날에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는 결국 추세선 하단을 지키지 못하고 쌍봉 이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간 다음에 뒤에 이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 이 이탈을 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후에 또 빠지면 또 대응을 해주시고요. 신라젠도 양지사처럼 하천기계처럼 전고점까지 한 번 더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양지사처럼 전고 돌파하고 더 가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밥동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밥동은 급등 후에는 당연히 급락이 나온다. 이거를 줄여서 비유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도 우리가 더 못 먹고 치우라고 하죠. 이후에 똥을 쌀 수밖에 없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호재가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한 상승이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더 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 이거를 경계하자. 가짜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는 걸 조심을 해야 한다. 간식을 또 디저트로 조금씩 먹으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방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그린 케미칼 차트고, 지금 쌍봉 형태로 또 이렇게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추가 하방을 좀 더 조심을 하시고요. 신라젠도 자, 이렇게 노랑으로 밥을 과하게 먹었고 이제 똥 싸는 걸 기다렸다가 살짝 허기가 졌을 때 이제 좀 밥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낙폭과대 추천을 드렸던 거죠. 요때도 가짜 반등이고 지금도 좀 가짜 반등의 무게를 두면서 리딩을 주고 있긴 한데, 낮은 확률로 양지사처럼 시원하게 전고 돌파해 주기를, 여기 뚫고 더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한신기계 월봉이고, 자, 작년부터 계속 호재가 만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 추천하면서 길게 봐도 좋다 했고, 결국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밥을 먹은 거예요. 이때도 이 하락하는 구간도 계속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호재가 계속 나왔고요. 근데 리딩이 원자력 호재 계속 지속이지만 올해 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전고 돌파 기대를 낮춰라, 이렇게 올라갈 기대를 낮춰라 라고 했고, 결국 또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렸죠. 또 이후에 낙폭과대 자리에서 추천하고 수익이 나오긴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가짜 반등 수익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파동,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신라젠과 티슈진, 제일 경계해야 될 밥동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내추럴 엔도텍 거래 재개되고 3년상 4일째 음봉 윗골이 뜨고 상한가 풀리면서 빠르게 제자리, 그 이후에 가짜 반등 주지만 결국 더 하락이 나오죠. 월봉으로 보면 요때 매도를 했어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계속 행보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평단이랑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 혹은 또 가능한 시간 투자, 이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가 더 이상은 어렵다, 그러면 단기 대응을 하면서 손절을 시게 하더라도, 세게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전 영상에서 거래 재개 종목 40개 정도 통계를 봤죠. 거래 재개 후에 더 가는 종목은 거의 없고 대개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최악의 흐름도, 일반적인 흐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거래 정지 전에 물리고 손절을,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도 손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요때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랑 좀 일치한다는 걸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추세를 읽고 내려갈 때는 전량 매도가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는 해주자.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 주요하게는 여기 그리고 여기 저점 경신이 나올 때마다 손절을 해줘야 돼요. 여기 손절 자리고 여기도 손절 자리고 뒤에도 계속 저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손절하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손절 안 하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또 하나 나와주면 또 이때라도 매도하는 게 좋은데 추세 꺾일 때. 근데 매도 안 하고 여기 전 저점 또 깰 때 신저가로 가는데 계속 정리를 안 하다가 결국에는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이게 또 그나마 거래 재개돼서 다행인데 그대로 상폐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티슈진 거래 정지 전의 일봉 차트고요. 얘도 저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근데 무대응을 해서 정지까지 당한 거고요. 저점 깨고 내려갈 때마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분할 손절은 했었어야 한다. 이거를 복습을 하면서 앞으로의 종목에도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젠도 이게 18년 차트고요. 19년 차트네요. 19년에 팩400 대우제가 떴을 때 이때 제가 가짜 반등이라고 알려드렸고 이후에 하한가가 3번 나왔습니다. 이때도 점 하한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할 새도 없이 빠진 거고, 이후에도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 이런 가짜 반등이 있긴 했지만 이후에도 또 계속 전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죠. 그때 대응을 했어야 한다. 과거를 공부하고 과거의 매매를 반성을 하고 오답노트를 써야지 미래에도 대응이 됩니다.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다음 티슈진 상한가인데 코오롱 그룹주 왜 하락했나, 이 이유와 신라젠 관계사 M2N, 코오롱 티슈진 관계사 코오롱 그룹주 대응법까지 볼게요. M2N 신라젠이 100% 상승이 나왔지만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재료 소멸이죠. 이게 정석 흐름이에요. 초보는 신라젠이 상한가 가면 M2N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거래 재개 발표 전에 당일에 19% 반짝 나왔다가 장 마감 후에 거래 재개 확정되고 다음날 13% 반짝 튀고 빠졌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고 향후의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다음 코오롱 일봉. 코오롱이 유사하게 거래 재개 전에 반짝 윗꼬리 하나, 그리고 다음 날도 반짝 재료 소멸이 나왔죠. M2N과 반짝하는 패턴이 똑같죠. 그 이후에도 M2N처럼 크게 빠질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M2N을 이 구간에서 계속 매도 사인을 드렸고 이후에 손절 놓친 분들에게도 빠르게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회비용 상실이 있고 주가는 가짜 반등 주면서 하방 나오고 침체 기간이 길어질 거니까 여기서 V자 반등으로 빠르게 회복할 확률은 엄청나게 낮아요. 길게 지루하게 횡보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이 나왔던 거고, 코오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오롱 모든 그룹주 다 마찬가지예요. M2N 보시고 동일하게 대입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월봉이고 여기서 역배열 돌파 나온 거 확인하고 이제 티슈진 거래 재개 일정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고요. 월봉상으로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최대 20% 수익이 나왔고, 코오롱 우도 월봉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일정 확인하고 추천 드렸고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최대 55% 수익, 이런 돌파해주는 자리, 이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요거는 일봉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 16% 흔들다가 최대 55% 수익 나왔고. 결론입니다. 신라젠 코오롱 티슈지는 이제 장기 포지션이라 할지라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며 추세 꺾일 때 전량 매도를 고려하시고요. 신라젠은 이미 타점이 한번 지나갔죠. 지금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대응을 해주시고, 관련주들은 재료 소멸이 나왔고 침체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기회비용상 빠른 정리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다 잠식하고 강하고 빠른 회복을 해주길 바랄게요.